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여름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내가 최고다 한번 들었죠. 날도 더운데 내가 최고다 한번 외치고 가자고요.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뭐죠? 네, 결국 물러난 정호영입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밤에 자진 사퇴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네, 어젯밤 9시 30분쯤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가로 복귀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고요. 또 새 정부 1기 내각 중에서 이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한 것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지역 의료 보건가 전문가로 간다는 경북대 병원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네, 병원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청자께서 지금 최일구 뒤 모니터에 누구 사진입니까? 이렇게 써와서 보내셨는데 지금은 제 얼굴이 나왔는데요. 예. 이 큰 대형 화면에 조금 전에 이명웅 씨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했을 때 그 모습 캡처해서 이게 계속 3분마다 한 번씩 바뀌게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예. 구동은 저 김현우 PD가 해서 동영상으로 컨버팅해서 하게 하고. 오,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IT 전문가. 네. 자, 근데 배 수장님, 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의혹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40년 지기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다. 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 입학 의혹이 있었고 또 아들 병역 의혹. 그 외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63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때도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뭐 사퇴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논란과 의혹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끝내 의혹을 수용하지는 않고 인정하지는 않았고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라고 명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오늘 지금 현재 이제는 1000명대 떨어져서 950명이 보고 계신데 쭉 빠졌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배 소장은 종이, 정상근 기자는 노트북, 세대 차이다 이런. 아니, 너무 크게 웃잖아요. 네. 자, 근데 정상근 기자, 네. 이 수사 착수 여부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 사건이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었고 그래서 대구지검에 배당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것부터가 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 검찰이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됐다라면서 그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격렬하게 좀 반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수사권 조정안 그 논의 당시에요. 그런데 정작 그 현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넘겨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건은 이제 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 있고요. 현재 정호영 후보자 이 편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 경북대학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 논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센터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아직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배 수장님, 사퇴 네. 직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호영 후보자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화를 누가 먼저 걸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예. 알려진 바로는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했다. 자진 사퇴를 하고 싶으니까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고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 발표입니까? 정호영 후보자 대통령실 측입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관계자의 이 내용 확인을 SBS가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네. 복수에 그러니까 2명 이상이라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SBS와 이제 취재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 후보자의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좀 빨리 결단을 내려줬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좀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아침에 그 대통령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정호영 네. 후보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의미는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이 사퇴하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걸로 이제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 점을 더 강조해요. 근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거든요. 같은 좀 정호영 후보자를 좀 이 해명을 해준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정호영 후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순리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정상훈 기자. 네. 지금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 정호영 후보자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미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국민의힘 측은 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기에 이 본인에게는 아쉽고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협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에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만시지탄이라고 보고 또 본인의 의혹을 또 전면 부인한 것은 지탄을 받은 언행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배 수장님, 정호영 네. 장관 후보자 사태로 여야 협치가 어떻게 이제 가능해질까요? 이게 여야 간의 협치의 분기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이런 결단이 협치를 위한 포석이다. 협치를 위한 통 큰 결단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입니다. 지역구가 의정부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임에도 너무 늦었고 또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이 되기보다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충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저 유튜브로 종이와 노트북 이런 문자를 들으시고 한 청취자께서 라임을 맞춘 또 문자를 재밌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정상근 기자는 텀블러, 배종찬 소장은 500원짜리 생수. 네. 세대 차일까요? 텀블러가 무거워요, 배 소장님? 안 갖고 다닙니까? 그러네요. 친환경을 위해서도 제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텀블러로. 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지방선거 승부처는 투표율입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았습니다.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정당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민주당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 이런 아픈 소리도 들었다라면서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라면서 또 11초간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11초를 했습니까? 네네. 자,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 절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만큼 뭐 지금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에 좋지 않은가 보죠. 안 좋아요. 이게 대선 패배도 있고 일단은 선거는 구리보입니다. 구리보. 네? 선거는 구리보. 뭐 또 줄임말 세 가지 하려고 그렇죠. 그러죠. 구리보? 사자성어가 아니라 네. 세자성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자성어가. 네, 만들었습니다. 구는 이제 구도예요. 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구도가 정권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에 무게가 실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슈인데 네. 지금 뭐 이슈 자체가 구리리 이슈가 민주당에 뭐 호재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성비위 추문도 있죠. 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부담이 됐죠. 또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주말에 뭡니까? 네. 바이든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뭐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도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는 이제 후보인데 후보는 이 더불어민주당 아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뭉쳤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효과죠. 마케팅 효과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데 뿜뿜하는 게 아니라 안 뿜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선거다. 참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구리보. 예. 네. 이거 배 소장 본인이 방송 나가지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외워두는 거 아니에요? 좀 구린가요? 좀 구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구도 이슈 후보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상황이 그렇다. 자,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출마한 개항을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정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도 그 이재명 후보가 밀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어제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이 민주당이 대부분 이겨왔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당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을 때도 이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가 수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의 자리를 잡고 이 전국 선거 지원을 다닌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는 박빙의 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경기지사 선거가 대선 2라운드다. 대선 연장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 김동연, 김은혜, 양김의 대결. 여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과 또 이재명 위원장의 명심 대결. 그러니까 뭐 온갖 게 다 엉켰어요. 그러니까 깻잎 반에 반장. 선거 당일에도 아마 표심 변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3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모 네모 변수가 아니라 가로 세로 변수. 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의 거치가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대선에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이제 시작되는 날 목요일 날 단판을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와 제가 방송하는 오늘 내일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화요일 수요일 오늘 내일 배종찬 정상근 배종찬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하게 연결이 되네요. 뭐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모르죠. 중요하다면서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면 또 재미없잖아요. 배 소장님에 대한 청취자 문자가 아주 상반되게 오고 있는데 네네. 4466님은 힘내라 배 소장. 또 한 분은 아무거나 줄임말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안철수 분당갑의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주장했는데 여론은 좋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문 업체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 거주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40.7, 이 찬성이 29.3으로 반대가 오차범위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네. 자, 결국 승부처는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대선 때는 이번 대선에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77.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상당히 뭐 80% 가까이 간다면 이건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대체로 한 10명 중에서 유권자 6명 정도가 투표하는 한 60%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세대에서 투표를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만큼 힘든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인 40대 그러니까 우리가 10살 단위로 나누어 봤을 때 유권자 수가 제일 많죠. 정상기자 그렇죠. 그죠? 네네. 40대와 50대. 그러니까 40대 특히 이제 40대가 중요하고 50대까지 40대 50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거의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친구하고 산책하고 모처럼 햄버거 주문했는데 옆 좌석을 젊은 친구들 슬쩍 보니까 한우 불고기를 먹더군요. 우린 다 같은 불고기인 줄 알았어요. 세대 차이 났어요.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 재밌게 듣고 있어요. 성우 목소리의 배 수장님, 예, 특히 재밌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햄버거 저도 오늘 점심을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햄버거 맛있어요. MZ 세대가 한우 불고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군요. 네. 고기는 한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칼 가는 검찰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 검사장들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보니까 수사 강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전국 주요 검찰청 지휘부에 이 전면 배치된 윤석열 라인들이 오늘 취임을 했었는데요. 이 취임 일성은 역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취재진들을 향해서 이 사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 송경호 지검장은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성리 서울 서부지검장도 누구의 범죄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라인의 선전포고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취임사라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에 저런 말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네. 자, 배 수장님, 문재인 네. 정부하고 민주당을 겨냥한 주요 수사처에 친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인사 관련한 이제 보도가 났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었던 인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되고 또 자천됐었던 인사들이 대거 검찰의 세 자리가 이제 요직입니다. 3대 요직이 어디냐면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가 임명이 됐죠. 그리고 대검차장 이원석 검사죠. 그렇죠? 네네. 네. 좀 빨리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국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뭐 이 울산시장 개입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대검 차장 이름이 정확하게 자신이 없었나 보죠? 아이고 정상훈 기자가 워낙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놀랐어요. 자, 이들이 모두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게 됐던 인물들 아닙니까? 네, 이원석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대체로 이제 검수완박,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좀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등 이런 좀 대응에 나설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총장 직무 대리로서 뭐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송경호 지검장은 이 형사집행 과정은 물론이고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사건이 밀려갖고 수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수사가 경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양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검토를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수당을 지급하자 얼마나 힘들겠냐. 그건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이 사건 처리를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마다 2만 원 정도를 수당을 지급하자. 근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충분할까? 수사 하나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일 텐데 상당할 텐데 2만 원 가지고 되겠냐? 또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이 수사의 숫자 자체를 좀 더 늘려서 수사관의 숫자를 늘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 뭐 수사 진행 절차가 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면 좀 근본적으로 우리 수사 처리 속도에 대한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한 청취자가 이런 제보 전화 문자를 주셨는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 성별, 연령 순으로 묻더니 특정 연령을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설문 인원수가 다 됐다고 종료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연령별 목표 숫자가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찼을 때는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는 숫자가 다 찼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가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실망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냥 툭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지금 조사 진행상 숫자가 다 목표가 차서 이해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주당에게 한 말씀씩 하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호소, 읍소, 소소하지 말고 개혁 잘해서 잘해서 소리 들으시길. 이놈! 너무 길었대. 이어서 정상환 기자 해주세요. 3, 2, 1. 호소보단 국민이 위한 정책 발표가 어땠을까? 길이가 딱 좋았답니다. 자, 쇼미더뉴스 길이가 지금까지 중요하군요. 배종찬 소장, 아니,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천 PD 왜 그래요?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